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요즘 녹록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좀 소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시장은 뭐 한 주 동안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의 시장의 상승은 좀 미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급락이 영향을 좀 줬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 반등의 미비함 이런 것들이 시장이 부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인상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녹아 있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어요. 나스닥이나 뭐 다우존스나 뭐 PCM이라고 그러죠. 개인 소비자 지출 비출에 대한 부분들이 그 수치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미국 시장은 뭐 기술적 반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운드 탁 튀어올라오는 저가 매수에 대한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글로벌 증시를 보면 뭐 다우존스나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반등이 많이 셌어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추세의 반등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라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뭐 다우나 나스닥이나 보면 기술적 반등,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함은 과드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를 돌리는 게 아니고 이게 단기의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500포인트까지는 25% 반등이라고 그래요. 저점 끝에서 반등의 세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상승 추세 때는 바로 세게 추세를 돌려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락 파동일 때는 반등의 크기가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12,500이랑 13,000 이쪽 라인대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전체적인 추세를 바꾼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건 인플레이션의 압박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원자재 값들을 많이 보고 곡물 값들을 많이 보거든요. 특히 원자재의 이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주식과 채권 시장의 인플레이션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인 이게 툴이거든요. 당분간은 뭐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지만 추세를 바꿔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보여주고요. 이 반등의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이 공간을 우리가 노리는 전략을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가 고무적인 거는 외국인이 금요일날 현물을 조금 샀어요. 뭐 큰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를 쥐고 있는 건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금요일장에 보면 선물은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현물은 2,700억 그다음에 기관은 5천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뭐 개인들은 7천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의 이 포지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지금 키워드는 외국인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국내 시장은 왜 이렇게 힘이 없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내 시장은 뭐 미국 반등에보다 크기가 우리가 좀 작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낙폭이 더 컸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돌았던 거고 우리나라는 중요한 거는 이 반등 그 박스권 상단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견고하게 들어온다면 뭐 2,700포인트 상단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이 세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공간까지는 또 열려 있다.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매매하는 전략을 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등이 들어와서 종목이 수익이 들어오면 일단은 종목을 조금씩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보면 종목 수가 되게 많거든요. 가지 종목이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위해서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들을 좀 줄이고 현금만 잠깐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 종목을 줄여가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다음 주 시장은 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5월 말부터 조금씩 모아가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잘 봐야 돼요. 이 박스권 상단에서 외국인들의 추이의 수급이 변화가 있으면 매수. 추이가 변화가 없다고 한 번 더 박스권 하단에서 매매하는 전략, 이 공간 매매를 잘 활용하는 전략을 쓰시면 이번 장도 잘 넘겨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하반기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부터는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봐요. 그 대신만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중심에 있는 섹터, 그다음에 업사이클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라갔던 업종은 반등이 좀 세진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업종들이 시장을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종목들 이렇게 함께 통쾌 시원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스터디 상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툴을 상담한다면 2부 때는 좀 스피드하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1부와 2부, 1부는 스터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AP 의성을 가지고 네. 있는데요. 네. 15,600원에 10%인데 네. 지난번에 18,500원까지 갔는데도 제가 19,000원에 걸어놨다 체결 못했거든요. 아, 이거 그래요? 얼마까지나 봐야지 되는지. 아, 예. 이 종목은 어떤 업종인지 알죠? 혹시 아세요? 알죠? 어떤 건데요? 로켓 이번에 발사하는 거 그거 네, 맞아요. 때문에 6월 달까지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잘하시네. 예, 예. 이게 우주항공 쪽은 오늘 예. 이번 정책 중에 하나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네. 정부 정책 중에 어느 정책이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냐라는 것들은 뭐 새로운 뭐 정책이랑 원전에 대한 정책, 그다음 우주항공에 대한 정책 이런 정책주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는 조금 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스몰캡이에요. 네. 스몰캡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실지 알겠지만 실적이 받쳐주고 조그만 규모의 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네. 좀 더 모멘텀과 이슈 실적들이 받쳐준다면 더 많이 갈 수 있죠. 네. 근데 더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물이라는 거예요. 매물. 이게 매물이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막 나 이 가격은 팔 거야라는 가격대가 있을 거잖아요. 예. 이 가격들이 되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 얘기하면 이게 매물이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흐름이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네. 봤을 때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가격이야 그러면 여기 볼록볼록한 데 있죠. 삐쭉삐쭉한 데. 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매물대라 그래. 매물대. 네. 매물이 요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변곡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변곡점 뚫기 위해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넘어가려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6월에 있는 스케줄 매매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 이슈에 대한 네. 하나,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수급에 대한 내용들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이 자리를 뛰어넘을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은 목표가를 어디서 잡냐라고 했을 때는 네. 2만 원대, 19,000원에서 2만 원대를 넘어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툭툭 눌렀잖아요. 예. 여기 지금 문봉 2개 나왔죠. 네. 살짝 빠졌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뭐를 보냐면 시세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거래예요, 거래. 요 거래. 예. 거래가 줄었죠. 예. 그럼 여기가 예, 뭐 예. 이 거래가 뭐예요? 이 거래가 은봉 산 거, 산 거. 예. 산 거예요, 산 거. 근데 이게 이 예.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세는 자꾸 변동성, 시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를 많이 샀냐, 많이 팔았냐에 따라서 막 수요가 막 거래와 수요와 공급이 막 늘어나면 거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거래가 딱 줄었어요. 근데 그 전에 수요 공급이 많이 늘었다가 거래가 확 줄었어요. 그거는 시세를 보고 파는 게 아니라 이 거래를 보고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짝 눌렀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보면 선 보이세요? 선? 이렇게 굵게? 여기 보여요? 예. 이게 무슨 선이냐면 15일선이라 그래요. 예. 이평선 혹시 아세요? 그 조금. 여기 선들이 이렇게 딱 잡아주죠. 여기 초록색, 연두색 보면 이렇게 꼭꼭 잡아주고 있죠. 이렇게 보면 예, 여기 하나 잡아주고 여기 하나 주고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죠. 누군가 잡죠. 네네. 이렇게 여기가 지지 라인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파악하면 되거든요. 예. 그 19,000원에서 2만 원 라인까지 19,000원 1차 19,000원 여기 넘어가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라고 하면 19,000원에 한 5% 정도 팔고 나머지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다음에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해봐요.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해봐요. 예. 이게 외봉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외봉. 예. 혼자 예. 봉 하나 삥 쓴 걸 외봉. 그다음에 여기들 쌍봉. 그다음에 이 거래가 여기서 잡혀 놓으면 거래가 살짝 들어오면 쌍봉까지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패턴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들고 있어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시기로는 언제까지? 뭐 어떤 거요? 이거를 저는 6월 중으로 이거를 네. 매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6월 3일까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마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능력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제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스케줄 매매예요.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거든요. 아직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 위에서 이제 고가에서 거래가 트는 거 보고 거래가 확 터진다라고 하고 주가가 쭉 올라오면 거기가 매도 시점이에요. 고점에서 거래가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네네.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거래라는 거는 사는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파는 거래도 같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샀다 팔았다 많이 했다는 거는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 사는 게 공방하는 거니까 가격이 이 저항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거기서 팔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KT고요. 네, 네. 32,300원에 30%. 아, 그래요? KT. 네, 작년에 많이 추천하셔서 네, 그때 맞아요. 좀 땅 사는 마음으로 제가 아파트를 팔아놓은 걸로 이걸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작년에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네. 네. 팔아야죠. 아파트 판돈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면 안 되는데. 아니, 삼성전자도 많이 사놨는데. 네, 삼성전자는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좀 오래 걸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맞아요. KT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KT는 왜 그러냐면 네. 그 MSCI 정기 변경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네. 정통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네, 맞아요. 주가를 네. 방어하는 내수주 쪽에서 많이 네. 움직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네. 공격적인 그 내수주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종목들보다 이 안정적인 흐름이 좋은 거, KT나 KTNG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네. 움직여요. 근데 네. 통신주는 앞으로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수익이 많이 나셔서 불안하지 않으세요? 팔아야지 안 파실 거예요? 좀 더 갖고 있게? 지금 갖고 있어볼까? 아, 그래요? 다른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갖고 있어볼까? 네, 갖고 있어요. 얼마까지 그럼 갖고 있는 게? 얼마까지는? 그러니까 할까요? 이게 딱 보면 네. 이게 월봉이거든요. 근데 이게 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랑 이제 통화가 또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잘 팔 줄 알아야죠. 근데 그쵸? 제가요, 사실은 네네. 20년 전에 75,000원에 한번 팔았었거든요. 아, 네. 아, 그래요. 예, 그렇네. 예. 예, 왜냐하면 35,000원에 그거 공모주 받아가지고 네. 그거 75,000원에 팔고 그냥 다시는 안 들여봤는데 그게 20만 원 거의 근저까지 갔다 온 거라서 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나 지금 혼자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보면 이게 통신주 같은 네. 경우는 이렇게 이 정통적으로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구나. 뭐냐면 그 5G 요금에 대한 퍼포먼스가 많이 있어요. 요금제에 네네. 대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네, 이 사이클 네. 자체가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더 있으면 돼요. 1차는 45,000원. 45,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오면 네. 그때 팔아도 돼요. 만약에 좀 불안하다 그러면 4만 원에서 반 정도 팔고 나머지 반 팔아줘도 될 것 같긴 해요. 이 그래요? 수급이 좋아요. 이 종목은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네. 많이 살 거예요. 제가 그렇죠. 작년부터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맞아요. 네. 왜 그러면 이 개인들이 이런 종목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면 안정적이고 그렇더라고요. 안정적이고 이거 수급 보면 엄청나죠. 빨간 거 많이 들어오죠. 여기 보면. 네네. 기관하고 근데 매수가 나이가 많아서 네. 이런 종목은 못 하고 이런 거 해야 좀 돼, 이런 거. 안정적인 거. 안정적인 거 하셔야 돼. 이거 좀 더 있으니까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되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1차는 4만 원에서 한 10% 정도 팔고 그다음에 4만 네. 5천 원 10% 팔고 장기적으로 네. 5만 원까지는 봐도 될 것 같긴 하니까 4만 원에 네. 10%, 4만 5천 원에 10%, 5만 원에 10%, 그다음에 여행 갔다 오세요. 그래요? 다 팔고. 여행 못 가요, 나이 많아서. 아, 그래?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디 뭐 맛있는 거로 드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원까지는 이건 제대로 또 보여요. 예. 배당도 많이 좋아요, 예. 줘가지고 예. 배당도 많이 받았거든요. 올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이거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괜찮겠다라고 해서 많이 네, 말씀을 전문가님 드렸는데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용기를 많이 잘하셨어요. 얻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했어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모토렉스를 20% 34,000원에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저 이번에 이거 물적 분할인가 뭐 네. 그거 해서 이게 34,000원이 된 거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뭐 3일 날인가 네. 무산증자를 준다고 그러는데 네, 네. 이걸 어떻게 되는 건가 잘 몰라가지고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종목? 처음에 네. 저기 자율주행 그걸로 샀던 건데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네. 저 주식수가 줄어가지고 네. 34,000원이 된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무상 있고 무상 증자가 있고 해갖고 시장에 좀 약간의 이슈가 줬었어요. 근데 이 네. 종목은 그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좀 이 밸류에이션 단이 되게 좋아요. 이 종목 자체는. 아, 네. 네, 그래서 성장성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나 앞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랬든 저랬든 이 우리가 언제 정도 팔아야 되냐 그 이 과정의 저항대가 부딪히는 가격들이 있어요. 이걸 저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네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네. 저항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어차피 주식은 잘 파는 사람이 이 수익을 얻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를 어떤 자리에서 팔냐라고 하는 게 매물대라 그래요. 저는 매물대 네. 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펀더멘탈이에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밸류단들이 아직 저평가 구간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네. 시세를 많이 냈던 거고 거기에다가 또 주주 재고, 예, 그다음에 거버넌스 쪽도 회사 쪽에서 주주의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네. 궁합이 다 맞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랬든 저랬든 뭐 궁합이 맞더라도 어느 자리가 되면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매물이라 네. 그래요. 네. 이게 매물이라고. 여기 오면 내가 그동안 많이 갖고 있는데 나 힘들었었어. 그럼 그 자리 오면 팔아요, 안 팔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팔죠. 팔겠죠. 예, 그 가격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 흔히들 얘기하면 이게 기술적 패턴이라 그래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매물이라 그래요. 삐쭉삐쭉한 데 있죠, 여기요. 여기 보면 네, 네. 혹시 TV 보세요? 네, 보고 있어요. 아, 이렇게 보면 삐쭉하죠. 여기 삐쭉하죠. 이렇게 삐쭉삐쭉하죠, 네, 여기가. 네. 근데 네, 희한하게 네. 이 삐쭉함이 되면 주가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그건 왜 그래? 누군가 팔았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뭐 이랬든 저랬든 막 그 전에 좋은 얘기가 나와도 그 전에 1년 전에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1년 전에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내 가격만 와라고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밀리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라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 자리가 먼저 팔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네.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면 또 떨어질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39,000원, 4만 원 되면 일단 좀 반이라도 파세요. 그다음에 또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저 근데 물적 분할 저 무상증자 준다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3일날 준다는데? 받으면 되죠. 그 무상증자 받으면 떨어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불안하다 그러면 팔면 되고 안 불안하다면 지금 수익 중인 거잖아요. 네. 그럼 좀 덜어내면 되죠. 근데 이제 이 덜어내면 자리는 돼. 제가 보면 3일이 아니면 월요일, 네네. 화요일에 반등이 들어와요. 원래 그날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네. 파는 게 나아요. 월요일, 화요일에 반등 들어오면 반 정도 줄어내세요. 무상증자 받지 말고요? 3일날 받으면 그건 뭐 무상증자 받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선택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팔 것 같아요. 예, 굳이. 네. 그러면 저번에 4만 원만 할 때 낼 걸. 그걸 몰라가지고 무상증자만 욕심을 냈지.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요. 무상증자를 받는다 해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무상증자 받아도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 네, 좋은 게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네. 시장 따라서 좀 상황이 다른데 전체적으로 해서 네. 내가 주수를 준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주가 뭐 무상증자 없이도 막 주가 올라가면 나한테 좋은 건데 결국은 유증이든 무증이든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호재냐 악재냐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주가가 먼저 레벨업이 됐어요. 4만 원대 3만 원부터 시작해서 4만 원에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급하게 이제 그 기대감들이 서그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 같으면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반 정도라도 팔 것 같긴 해요. 수익을 챙겨올 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NK믹스요. NK빅스였어요? 네. 사진 이유가 있어요? 예. 네, 6월 초에 미국 종양학회도 있고 예. 뭐 6월 초 육종합- 많아요. 예. 6월 달에 네네. 있고 이제 앞에 이제 학회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일정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회들이 많이 못 했는데 이제 6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가 6월 있고 하반기에 있고 또 유럽도 있고 이 하반기에는 좀 나쁠 것 같지는 않게 해요. 제약바이오 섹터. 예. 근데 어제 급락을 해서 왜 어제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뉴스 있었어요? 잘 뉴스-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런 거 딱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우리가 보면 이게 뉴스를 검색 한번 하시면 되게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는 잠깐만요. 그럼 매수가는 얼마세요? 비중하고? 2211원이고요. 10%요. 아, 10%요? 네.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뉴스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검색창에서 보면 이 회사의 이렇게 내용을 딱 쳐봐요. 그럼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찾아봐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무슨 뉴스가 있는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큰 뉴스는 없어 보이네요. 예. 잠깐만요. 큰 뉴스는 없어 보여요. 이렇게 뉴스를 찾아야 돼요. 예. 이렇게 보면 큰 뉴스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뭐 초록 발표 주가 뭐 포스터 발표에 관심 뭐 이런 뉴스가 있긴 한데 실망감 그러니까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급락이 나올 때는 그 에스코에 대한 초록 발표 실망감 때문에 이게 좀 급락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네.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제약바이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실망감이 나왔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거래라는 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종가에 보면 꼬리가 싹 들었죠. 네네. 이거 혹시 이거 주식 혹시 이렇게 볼 줄 아세요? 잘은 몰라요.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르니까 조금은 아는데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아 몰라요, 그죠? 그럼 네. 이 종목이면 결론은 이거 떨어질 거냐 아니면 더 갖고 가야 되냐라는 게 되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이 종목 25,000원까지 보여요. 팔지 마세요. 아. 괜찮아요. 이 중간에 아, 종가의 꼬리 4월에 예, 네. 6월 4월 달에도 25,000원에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챙겼거든요. 네. 이게 원래 그리고 또 수익 난 거는 또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웬만하면 안 들어가면 거기가 왜 그러면 거기가 내 수익 난 걸 다 뺏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이 NKMS는 그 25,000원 라인까지는 보여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25,000원까지는 가지고 가시면 되고 이렇게 급락 네. 나오는 거는 제약바이오는 뭐 임상에 대한 뭐 악재나 뭐 실망감 뭐 이런 거면 그 심리적인 네. 영향이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밀릴 때 이 거래와 이 캔들봉을 잘 봐야 돼요. 밑으로 당겨놔서 지지 라인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예. 백일선을 딱 잡아놓고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보면 네. 여기 이렇게 꼬리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꼬리 나오고 네. 꼬리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 선을 네.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 잡았다는 네. 건 뭐냐면 이걸 지지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가격이기 네.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 더 올라가면 25,000원까지 갖고 있어도 돼요. 거기서 파시면 돼요.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예.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코스맥스요. 네, 코스맥스 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84,000원에 10%입니다. 아,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예.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힘들죠. 예, 예. 네. 중국에 봉쇄를 푼다 해가지고. 네, 네, 네. 뭐 기대해가면서 샀는데. 그 기술적 예, 반등이 나올 어떻게 만, 됐는지. 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도 한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죠? 네. 예, 이거는 뭐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 때문에 내용값들 때문에 이 또 원자재에 영향을 줬었어요. 그 중국의 네. 봉쇄도 하나 플러스 그다음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도 네.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감이 네. 많이 나왔거든요. 네, 화장품 네. 관련주는 조금 좀 길게 좀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중국을 네.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 중국을 시장을 많이 MS를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네. 미국 쪽을 많이 봐요. 미국적인 모멘텀이 네. 많이 생기거든요. 뭐 K-팝이라든지 K-뷰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요. 그다음에 이런 네. 그 컨텐츠 쪽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 쪽에 모멘텀들이 많이 있어서 미국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화장품 원재료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실적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았기 네.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종목들이 화장품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돼 있어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뭐냐면 마스크를 벗는 날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안 벗잖아요. 네. 그때 마스크가 완전 해제가 됐을 때 그때 모멘텀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손해보고 팔지 마시고 그때까지는 가져가는 건 네. 어떨까요? 아, 예. 네. 대충 얼마 선까지 보입니까? 이거 얼마까지요? 예. 이건 이 바닥 라인인 것 같고 반등이 들어오면 아, 8만 원대 그렇구나. 저항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8만 기술적 원. 일자는 8만 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8만 원 되면 예. 저항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기술적 반등은 8만 원까지는 들어올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살 수 예. 있으세요, 혹시요? 예. 그럼 조금 더 요거 좀 더 사서 8만 원에 나와도 돼요. 이 자리는 예. 역사적 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단이 끝자리이기 예. 때문에 이 파동상으로 끝파동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언더퍼폼이 나온 자리거든요. 8만 원에서 거기서 반등을 둬야 되는데 한 번 더 밀어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예.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만 더 사서 8만 원 라인에서 예. 나오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전략 예. 그렇게 짜는 게 좀 좋을게. 7만 예. 원 저항대는 없습니까? 없어요. 거긴 세지 않아요. 아, 그게 되지 않고 무사히 통과할 것 같습니까? 예, 그건 만약에 세지 않아요. 풀린다면. 네, 아직 약해. 아, 예. 잘 보시면 아, 돼요. 예. 예, 이거는 이런 거 볼 때는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 돼요. 그런 네, 이런 뭐, 종목은 8천원 뭐 그런 예, 그러니까 5천억에서 1조 사이에 있는 그 봉들은 일봉 보는 게 아니라 주봉 보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좀 무거운 종목들은 월봉을 보고 위치를 파악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종목은 5천억에서 1조 정도 보는 것들은 주봉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일봉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주봉 라인을 봐야 돼요. 주봉. 아, 예. 주봉 라인에 아까 얘기했던 7만 5천 원짜리 저항이라 그래요. 이 검은 저항이라 네, 그래요. 7만 예, 요 7만 5천 원짜리 예. 저항이 있거든요. 이 저항은 예. 음봉 3개의 언더퍼폼 저리라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이 회사의 뭐 기본적인 악재는 다 반영됐는데 거기에 또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면서 한 번 더 밀린 자리라 이 자리는 기술적 예. 반등이 들어올 때 그 자리는 약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8만 5천 원짜리가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예. 예. 틀린 자리는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예. 그 자리는 한번 살 수 있는 자리인데 한 번 더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큰 예. 이슈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인 거죠. 근데 그 일시적인 언더퍼폼은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긴 약한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 여기 8만 1천 원이 있죠. 여기 꼬리가 딱 들어오고 양봉 들어왔죠. 여기 보면 이게 주봉파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예. 이 꼬리 이렇게 딱 들이고 저번 주에 마감 가격을 오늘 이번에는 양봉을 만들었어요. 이 자리는 네. 지키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예. 음봉의 꼬리를 잡고 그 양봉을 감싼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양봉 들어올 확률이 있어요. 아, 이 예. 꼬리를 잡아서 이 가격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봉 하나 더 예. 들어서 치고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한 번 더 사도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아,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이렇게 딱 생각해서 지금은 밀린 자리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네. 대응하시면 돼요. 예, 한 10% 더 사도 돼요. 예, 더 사도 되겠지. 아, 예. 왜 그러면 주봉에서 우리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 심지는 3자를 적용을 많이 하거든요.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3일만 참아라. 예. 회사 인턴도 369로 들어가고 분기도 3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 3개월 단위로 들어가요. 이게 예. 혼마라 그래요. 혼마의 사카다 전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흑상병, 예. 접상병에서 사람의 심리가 가장 많이 들어간 자리예요. 그래서 네. 주봉의 음봉 3개는 양봉을 만들 확률이 많이 커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는 자리예요. 거기다 보면. 예. 그래서 예. 여기 보면 음봉이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 예. 예, 거기서 이제 양봉 예. 2개가 들어오면서 추세를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예, 예. 재밌죠, 어르신? 예. 공부하면 재밌어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이 종목은 네, 네. 손해 나고 나오지 마세요. 예, 여기는 예, 대응만 감사합니다. 잘하면 수익 날 수 있는 자리니까. 알겠죠?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밤 8시에 많이 하죠. 김영국의 추천TV에서 많이 하는데요. 최세현 요즘 시장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부예요. 내가 알고 있어야 보이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좀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유튜브 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뿅뿅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신성 ENG요. 신성이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맨 처음에는 4,000원대에 샀었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가지고 있는 지가. 네. 네. 그래서 지금은 3,050원까지 다운을 했는데 네.
좀 플러스가 한 30-40%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아이고 애를 먹이 굉장히 오래 끄네요. 아, 원래 끄는 종목들이 원래 속 썩이는 자식들이 효자가 많아요. 그래요? 예, 속 썩이는 종목들이 그 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제가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꼭 들고 있으라고 얘기했거든요. 움직일 거라고. 네. 방송을 보신 분은 네. 아니겠지만 OCI라든지 뭐 신성 ENG라든지 뭐 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시계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모멘텀이라 그래요.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쪽에서 미국 쪽에서 가장 이제 재생 에너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 이슈 중에서도 이제 태양광 쪽에서 이 점유율이 많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하고 태양광하고 풍력은 올해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움직임이 폭이 되게 크지 않았어요? 뭐 상승이 막 하루에 뭐 이렇게 막 18%, 막 27%까지 올라왔던 그런 탄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툭툭 두 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데 탄력, 그전에는 한번 탄력 받았다가 또 계속 내려오고 탄력 받았다가 계속 내려오고 그 이번에도 어제 사실은 그저께 탄력이 좀 받는 것 같길래 많이 손해보더라도 그냥 안 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안 돼. 하는 고민을 하다가 예. 왜 안 될까? 그래서 참았어요. 아,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왜 안 될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탄력을 주기 위해서는 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탄력은 과대 낙폭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신성 ENG 같은 태양광 쪽이에요. 네. 그 맞죠? 태양광 쪽이랑 딱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좀 최근에 불거지고 있거든요. 뭐 전미를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뭐 태양광이 뭐 모멘텀이 뭐 확산이 됐어요. 그럼 이게 잘 보여요.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배열을 잘 봐야 돼요. 역배열과 정배열이 있거든요. 시세는 어느 쪽에서 많이 내냐라고 하면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에서 많이 나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그 가격대가 역배열이었었어요. 역배열. 역배열 초입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나 조정을 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사셨다고. 네. 근데 거기 샀는데 밀렸어요. 근데 팔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떨어지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반문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팔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거래가 이렇게 봐. 거래가 쿵 잡혀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잡혀 있어요. 예. 여기 이 사람들도 많이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 중간중간에 거래가 들어오죠. 예. 이건 매집이라고 그래요. 매집 해보세요. 매집. 예. 이게 또 역배로 떨어진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들은 세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여기 가격에서 이만큼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엄청 많이 시세를 줬죠. 네. 짧은 시간에 시세가 팍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탄력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도 갑자기 이슈가 붙으면 이렇게 싹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이 거래량들. 그래서 주식은 거래량을 잘 봐야 돼요. 이런 시가총액 작은 것들 있잖아요. 5천억 밑에는 시가총액 작다 그래요. 조그만 기업들은 이 탄력도와 이 거래 매집을 잘 봐야 돼요. 이 매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팔면 안 되는 거라고요. 네. 이게 막 퉁퉁 쉬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팔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냥 믿고 기다려야 되겠네. 이 종목을 아니 이걸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믿는 거죠. 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근데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의 영역이건 주식은 정답이 없어요. 내 말이 틀려요. 우리 시청자님이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주식을 오래 했다고 내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조금 했다고 그 말이 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뭐냐면 힌트를 얻어서 대응을 얼마큼 빨리 하느냐. 그 대응의 패턴들은 뭘로 우리가 대응을 하냐면 흘러왔던 과거의 환경들 있죠. 환경과 지금 변화에 대한 것들이 이럴 땐 이렇게 되더라라는 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예측의 툴이거든요. 그 확률 변수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올라가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매집이 돼 있고 정배열이고 에너지가 이제 쏟겠다. 이제 힘을 내겠다. 그다음에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모멘텀은 태양광이 커질 수 있어. 이제 움직이겠구나 하고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시청자님이 팔라는 이유는 그냥 너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손해보고 팔아야지. 그때가 바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리적 반딱이야.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가망이? 아니 그건 나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알면 내가 다 사지 않을까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걸 맞힌다면 이거 제가 그 능력을 안 돼요. 너무 죄송해요. 몇 월 며칠 했다고 이거 올라갈 확률이 많아. 미치겠네. 왜 그러냐면 봐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답을 얘기하면 안 돼. 정답을 달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정답을 주면 이 시간은 그냥 넘어간다니까 제가 아 그래요 4,000원 올라옵니다 갖고 계세요 하면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끝나잖아. 근데 내가 이걸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이 그러니까 할 선생님 생각으로는 지금 오늘 2,250원 네. 선에서 조금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한창 더 간다고요. 갖고 한참은 더 있으라고요. 간다고? 예, 그 좀 더 갖고 있으라고. 왜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매집해놓은 거. 봐봐, 내가 여기서 이 매집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여기가. 그럼 이 사람이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작은 사람이에요? 많겠죠. 많겠죠. 그럼 이 사람들 손해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까지 땡길 확률이 많다는 게 패턴이라고. 이런 종목은 올라가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차트, 실적도 좋아지겠죠. 이제 점유율이 넘어지면 그다음 모멘텀이 뭐냐? 정책으로 태양광 밀잖아요. 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밀고 ESG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고 탄소 배출권, 탄소 중립권 이런 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많으니까 갖고 계세요. 손해 보고 팔지 마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믿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지오 엘리먼트 매수가 비중은요? 26,800원에 30%.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산 이유가 네. 이게 이제 반도체 네. 뭐 소부장제로 하고 네. 한 1, 2년 전에 일본에서 네. 그 우리나라 좀 차이가 안 좋았을 때 그 새로 네. 개발하는 회사인데 네. 그 상당히 이익금이 한 30%씩 일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보고 샀는데 네. 그래 지금 보니까는 이제 한 2만 원대에서 네, 네. 더 떨어지지는 않고 그래서 26,800원이니까 한 24,000원대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네, 네. 한 3분기 말까지 들고 있으면 어떻겠나 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딱 이렇게 주가를 볼 땐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사야 돼요. 주가를 살 때는 딱 세 가지 포인트를 정의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네. 뭐냐면 저는 그 차트를 먼저 봐요. 그다음에 실적 보고 그다음에 모멘텀을 봐요.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사지 않아 드세요. 왜 그러면 세 가지 맞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 그죠? 맞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맞는 종목이 있고 세 가지가 맞지 않는 네.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 네. 매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저만의 원칙. 이게 세 가지를 맞으면 사면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또 안 맞으면 또 시간이 걸릴 경우가 있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네. 이 두 가지가 맞아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네. 안 맞는 게 차트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맞아요. 그 시간이 좀 올라가겠죠. 신규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규주기의 모멘텀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가라는 게 단순하게 돈을 잘 벌으면 올라간다? 라는 게 안 맞아요. 그쵸? 회사가 막 좋은 회사예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야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안 올라가잖아. 떨어지잖아. 그죠? 삼성전자 막 떨어지죠. 뭐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막 이런 것들 막 고점 대비 뭐 카카오, 네이버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죠. 주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모멘텀이 되게 큰데 안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격이 형성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그다음에 이 배열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주식에서 샀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까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두 가지 모멘텀 있고 그다음 실적 괜찮아. 근데 차트가 망가졌어요. 이 종목은. 인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럼 근데 실적도 분기별로 계속 한 30%씩 이상 올라가는데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면 사람이 안 사잖아요. 여기 보면 거래가 없잖아요. 네, 거래가 없고. 네, 아무리 좋은 수가 것도 좀 적어서 그런지.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리 막 인기가 많은 것들은 막 쉽게 얘기하면 인기가 많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인기가 많으면 올라가죠. 그죠. 인기 있는 네. 쪽으로 사람이 많이. 이 회사에 막 적자다, 뭐 이익이나 상관하지 않고 인기가 있는 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네. 인기가 없는 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안 사. 우리가 경매라고 보면 돼요. 경매를 보면 경매 보면 100원이라는 그 가치를 딱 세팅해 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본 가치를. 그다음에 많이 사면 올라가죠.
100원뿐이 안 되는데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100원짜리가 사는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논리를 보면 돼요. 이게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 종목을 살려면 어디 사는 게 좋아요? 가격을 보면 25,000원 위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 구간이에요. 얘는 아직 이제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 네,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차트가 만들어져야 에너지가 쏟을 거 아니에요. 그래 거래가 들어오고 이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오래 걸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가 너무 안 터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거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모멘텀을 그다음에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예요. 1,200억짜리인데 시가총액이 조그만데 거래도 없다면 이런 종목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시고 26,800원이면 지금 더 사지 마세요. 알겠죠? 추가해가지고. 안 돼요. 낮추는 건 안 돼요. 더 밀려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여기 밑에 깨지면 하단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하면서 하지 말고 좀 시간을 줘가지고 실적과 모멘텀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25,000원 위에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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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종목은 사마 콘덴서고요. 사마 콘덴서 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57,600원에 50%입니다. 그래요. 좀 많이 밀렸네요. 그죠? 예, 많이 밀렸네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네. 전망 좋아서 샀거든요. 예, 얘는 콘덴서 쪽이에요. 말 그래도 사마 예. 콘덴서라 붙어 있잖아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재 쪽은 뭐가 안 좋냐면 원자재 값들 급등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밀려버리는 거죠. 좀 저점이 깨졌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이 저점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너 어떻게 알아 그거는? 이게 저점이 깨졌다. 이게 고점이다. 머리에서 팔고 어깨에서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알면 진짜 돈 많이 벌 거예요, 다들. 근데 다만 예측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측을 할 때 내가 어떤 네네. 예측을 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냐 이건 거예요. 이걸 뭐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와도 이거 바닥이 어디고 고점을 몰라. 몰라 그냥 사놓고 그냥 기다리니까 올라간 거죠.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그러면 내일 일어나는 거죠. 바닥 뭐 이렇게 이게 막 움직이는 건데 그걸 맞힌다는 거는 제가 우리 지금 시청자님 운명을 맡겨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얘는 꺾였어요. 그러니까 유형을 그래요? 보는 거죠. 유형을. 우리가 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지금 회사 다니시죠? 네네. 그럼 여기 신입사원 들어오면 이 친구의 성격을 딱 며칠 보면 딱 알죠. 그렇죠. 이 친구는 오래 다닐 거니, 이 친구는 오래 안 다닐 거니 딱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대략 이렇게 보면 그렇죠. 한 달 지나 보면 이 친구는 조만간에 그만둘 거야, 더 다닐 거야, 성실해, 이걸 알죠. 네, 그렇죠. 그걸 왜 어떻게 알죠? 계속 봤기 때문에 사람의 유형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아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의 포인트. 주식도 똑같아요. 네. 이 포인트 되면 떨어지고 이 포인트면 올라가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배열은 무슨 배열이냐? 역배열이라 그래요. 이 딱 봐요. 역배열. 역배열. 예, 역배열. 역배열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럼 바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그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짧아요, 시간이. 이따 시간 되시면 제가 이따 그 방송할 때 밤에 방송을 할 때 그때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시간 되면 이거는 설명이 좀 되게 이거는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닥이 어디야, 이거 왜 떨어지는 거야, 이거 지금 언제까지 떨어져야라는 것들을 시그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시그널을 알면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쪽 뭐 한 번 더 떨어져요. 그래요. 또 밀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는 보는 이게 앞으로 올라갈 거다 떨어지는 저만의 데이터에서는 떨어지는 거야. 이 떨어지는 확률이 많아요. 역배열이고 이제 시작됐고 15일 라인 자체도 캔들이 밑에 있어요. 단기 이평선 자체가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시장이 안 좋으면. 근데 시장이 좋으면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응하는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좀 더 밀려요, 이 종목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밀려요. 여기 더 떨어져요. 여기는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면 38,000, 4만 원도 한번 찍을 수 있어요. 4만 원대까지. 여기가 저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일단 1차적인 저점은 전저점이라고 해요.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네가 네. 떨어지려고 대롱대롱 있잖아요. 이게 받쳐주는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이 지지 라인을 받쳐서 반등이 들어왔지만 지금 이 자리는 반등 자리가 없잖아요. 받아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훅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위치는 되게 어려운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거는 지금 팔지 마세요. 더 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좀 더 갖고 있다가 굳이 뭐 시간적인 여유는 있죠. 있습니다. 예. 예, 실적은 괜찮기 때문에 당분간에 뭐 조정이 끝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이에요. 4만 원 박스권 하단, 7만 원 박스권 상단 이렇게 대응하면 되니 굳이 지금 팔아서 다른 거 사서 손해 보지 말고 이 종목을 좀 버티는 게 나쁘진 않아요.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네이버고요. 가격이 쌌으면 좋겠다. 매수가가 싸다. 매수가 얼마세요? 27만 5천 원이고요. 20%요. 이 기술적 반등 노리신 거죠? 아니면 이제 막 사신 거예요? 예. 왜요? 올라갈 것 같아요. 주식을 이제 해서요. 네네. 예,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사본 거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려야겠다. 그죠? 제가 지금 주식한 지 네. 지금 이제 일주일 조금 약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네요. 많이 어려워요 주식이. 저도 지금 뭐 주식을 2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식은 이렇게 보면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봐주는 게 없어요. 이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뭐 아껴줘야지 이런 게 없어. 배려가 없어요 여기는. 정말 냉정한 곳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르고 시작하는 것보다 알았을 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나쁜 상황은 아닌데 굳이 네이버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여러 되게 많잖아요. 뭐 아침에 시장을 열면 3,000개의 종목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 중에서 네이버를 타겟을 했던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제일 쓰고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네이버고요. 네. 그래서 제일 쉬운 걸로 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 가격이 여기 가격은 가장 쌌을 때가 얼마고 가장 높았을 때 얼마인지 가격을 아세요 혹시? 이렇게? 가격.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방송에서 나오는 걸로 해서 네네. 그냥 이 가격이면은 뭐 괜찮나 좀 싶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혹시 그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제가 제 책 사인해서 선물해도 드릴게요. 공부 좀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책을 제가 사인해갖고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 좀 해주시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네이버는 아직까지 그 뭐라 그래야 되냐면 2년 동안 되게 많이 올랐어요. 뭐 10만 원짜리가 40만 원 뭐 정도 10만 원 저점 찍고 막 이 45만 원까지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큰 시세를 냈던 종목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피크아웃이라고 그래서 하락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게 먼저 다 선반영이 됐고, 근데 주도주했던 종목들은 거의 가격이 20% 정도 빠져요. 50%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45만 원에 한 20만 원권, 23만 원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 들어오면 28만 원 정도 거기 되면 파세요. 일단은 팔고 그다음에 공부 좀 하고 하시면 돼요. 제가 책 보내줄 테니까요. 공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감사합니다. 28만 원에 올라오면 팔고 그다음에 나머지 좀 공부 좀 하고 좀 내가 적응이 될 때 근데 주식을 사고 싶잖아요. 그럼 10주씩만 연습해봐요. 연습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큰 돈 막 싹 들어가 막 지금 막 20%면 금액이 크잖아요. 조금 들어가신 금액이 아니에요. 가격대가 있는 종목이라 그래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10주 정도 가지고 좀 연습하다가 내가 조금 이해가 되고 내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좀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만 원 되면 매도하고 하세요. 제가 책 보내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는 끝났네요. 빨리 갔는데요. 2부는 조금 더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10분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 드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